나는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만으로도 그 믿음 하나가 내 몸의 회복력을 올릴 수 있고 내 몸에 잠들어 있는 신경의 기능을 깨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받고 있는 치료에서 회복을 기대하고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고 내 몸은 극복할 거야. 결국 내가 치료가 안 된다라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보셨을 때 자율신경 실조증 잘 안 낫는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요? 이거는 뭐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라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다양한 증상들이 아주 오랜 기간 있어 온 분들, 그러니까 중증의 자율신경 환자분들이 잘 낫지 않는 것은 뭐 누구나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약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분들, 특히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를 너무 오랜 기간 먹었고 금단이나 단약을 하다가 오히려 증상이 악화돼서 약을 또 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약에 대한 의존도나 중독성, 내성 이런 게 심해지는 분들, 금단 증상도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이 약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치료를 함으로써 자율신경이 자율주행 시스템처럼 잘 작동이 돼서 스스로 조금씩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약에 대한 의존도가 치료 결과를 떨어뜨리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료를 한다고 약을 갑자기 끊게 되면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들이, 높지 않은 분은 상관없지만 약을 갑자기 끊게 되면 여러 가지 금단 증상이 생기면서 없던 증상도 생기게 되고 좋아졌던 증상도 악화되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들이 자율신경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을 빨리 끊자. 물론 끊는 거는 중요하지만 서둘러서 급하게 끊는 건 좋지 않습니다. 치료를 해나가면서 제가 영상이건 진료실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주사 맞고 나서의 그 느낌을 자주자주 떠올려 보면서 내가 가벼운 명상이나 나만의 방법, 습관으로 몸을 릴렉스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부터 약을 조금씩 줄여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약을 줄이거나 끊어나갈 때 꼭 나에게 처방을 해주셨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뭘 숨기고 말고 남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진료를 와서도 한의원에서 침 맞는 거를 숨기려고 했는데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건 그리고 한약을 먹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먹고 때로는 대체의학적인 치료, 뭐 기치료 등등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분들에게 그런 거 다 좋은 상승작용이 날 수 있다. 이걸 숨기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나에게 최적화된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치료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주사가 됐건 약이 됐건 처방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여러 다양한 치료들의 경과에 맞추어 가지고 환자에게 최적화된 처방,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지 누구 눈치 보고 싫어할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본인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의사, 저 의사,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약의 의존도가 높은 분들이 자율신경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무리해서 끊지 말고 서서히 끊되 그 약을 먹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자율신경을 치료하는 병원이나 약을 처방받는 정신건강의학과나 뭐 이런 데 다 같이 공유를 해서 하나가 되어서 당신을 위해서 환자분을 위해서 치료가 모아져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도 좀 잘 안 낫는 것 같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내가 좀 좋아지고 회복이 되더라도 안 좋은 부분만 계속 찾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도 하고 희망도 가지고 기대도 하고 더 노력도 해야 되는데 조금 좋아지다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아 나는 안 돼, 나랑은 안 맞나 보다, 아, 이 치료는 아니구나 라고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이 너무 큰 분들, 그런 분들도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만으로도 그 믿음 하나가 내 몸의 회복력을 올릴 수 있고 내 몸에 잠들어 있는 신경의 기능을 깨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받고 있는 치료에서 회복을 기대하고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고 내 몸은 극복할 거야. 그리고 이 중간에 좀 안 좋아진 일련의 증상들이 결국 내가 치료가 안 된다라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초반에 몇 년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에서 제가 환자분들이 회복이 될 때 불편한 증상이 이렇게 쭉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줄다가 심해졌다, 줄다가 심해졌다 이런 변화를 겪는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두 명의 증상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한 1000명, 2000명의 증상을 이 바스 스코어라는 이 불편감을 나타내는 스코어로 통계를 냈다가 그걸 엑셀로 그래프를 그려보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많은 다수의 분들이 좋아질 때 그런 과정을 겪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좋아지는 분들은 나의 불편감이 줄어드는데 평지를 내려가는 것처럼 줄어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불편감이 내리막을 걷는데 평지 내리막이 아니라 언덕 같은 내리막의 코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게 줄어들다가 좀 심해지고 또 줄어들다가 심해지고 이런 과정을 겪지만 한 달 놓고 보면 결국 나의 불편감이 전반적으로는 줄어가고 있구나. 이런 과정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좀 증상이 심해지고 악화되고 뭐 그런 이벤트가 생긴다고 해도 물론 그런 경우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과로, 라이프 스타일, 음식 등등 너무 많은 이 스트레스 변수가 회복을 좀 저해하는 경우에 잘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나는 치료가 안 되는구나. 이 치료가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는 치료가 안 되는 난치병인가 보다, 불치병인가 보다 자포자기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거면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는 좋지만 나를 비난하고 나는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런 분들은 보통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치료를 하다 보면 사실 치료 반응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물론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반응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랜 기간 자율신경의 다양한 증상들을 오랜 기간 알았던 분의 경우와 비슷할 수 있지만 이 면역 시스템, 면역 체계가 문제인 분들은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몸에 염증성 변화나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율신경이 되게 예민해지는데 다른 어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예민해질 수 있지만 이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내 몸에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하는 면역 시스템의 문제로 인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엄청나게 예민해지고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이 면역 시스템만 관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순환기, 근골격계, 소화기, 신경계 기능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하던 일도 안 하고 회복도 안 하고 요것만 오로지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라고 이 또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생각을 해보는데 즉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반복적인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잘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 치료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업다운 중에 일시적으로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도 잘 생기는 것 같고 또는 치료를 하다가 반응이 좀 떨어지거나 반응이 아예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번 정도, 2-3번 정도 치료를 해보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열에 한 2-3은 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한 2-3개월 정도 인터벌을 두고 좀 몸을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해보거나 또는 이 면역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수액도 있고 내 몸속에 있는 혈액 중에서 이 면역세포라든지 성장인자를 빼서 이렇게 면역력을 키워주는 의학적으로 병원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치료도 있고 등등 줄기세포도 포함이고요. 이런 면역력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하고 나서 면역력이 어느 정도 좀 좋아졌을 때 자율신경 치료를 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자율신경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면역력이 좋은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면역력이 뒷받침이 되고 이 염증성 병변이 많지 않은 경우는 회복이 좀 빠르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율신경 치료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병행을 하거나 또는 병행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는 자율신경 치료보다는 면역력 개선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그런 치료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제가 외래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서 특히 3교대 근무를 하는 특히 수면 시간이 일정치 않은 분들 밤에 잤다 낮에 잤다 이런 수면 시간이 일정치 않은 분들은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율신경 기능 자체를 저하시킬 수도 있고 회복도 저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중에서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특히 불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진 분들도 이 자율신경 치료의 회복이 더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중증의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너무 많은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이 있고 이게 되게 오래됐고 특히 이런 분들은 부교감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만성적인 피로감과 우울감과 혈액순환 장애를 동반하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나 기타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을 오래 복용을 하면서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금단 증상이 심했던 분들 자율신경 치료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 쉽게 자포자기하는 분들, 빨리 희망을 놔버리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네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몸에 염증성 병변이 많은 분들 다음은 생활 습관에서 불규칙한 생활 습관, 특히 불규칙한 수면 습관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렇게 5개를 나눈 이유가 빈도수나 중증도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외래를 보면서 느꼈던 제 임상 경험이나 생각을 그냥 정리를 해본 거라서 1, 2, 3, 4, 5번의 중요도나 기여도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한 이런 5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분들이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했을 때 치료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5가지가 다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두 가지 정도는 있는 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되지 않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내가 스스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보면서 치료를 받는 게 자율신경 치료의 결과를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좋아지고 나서 오랜 기간 잘 유지하고 재발이나 악화를 막는, 재발을 줄이고 악화가 되어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